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부산과 경주로 몰려든 이유는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한미 양국의 미래를 뒤바꿀 역사적인 회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단 하루 이틀의 일정 속에서도 놀라운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의 중심에는 바로 핵잠수함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세계의 시선은 한반도로 쏠렸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행사에서 트럼프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산업 발전과 기술력에 감탄을 표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측의 열정과 추진력에 감명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한국 측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협상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 말 속에는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에게 기술적 동반자이자 새로운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협상은 단순히 관세나 무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바로 원자력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북핵 문제, 동맹의 현대화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막바지 한국 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더 이상 현대해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자국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핵연료 공급과 추진체 기술에서 미국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순간 회담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는 팔짱을 낀 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대답이 곧 이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 그 요청을 검토하겠다. 한국의 열정이 미국을 설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담장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석한 양국 장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외신 기자들은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었다. 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미국이 핵 관련 기술을 동맹국에게 개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을 제한받아왔기에 이번 언급은 실질적인 핵주권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럼프는 평소 신재생에너지에는 회의적이지만 원자력의 중요성에는 누구보다 확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바람이 멈추면 끝이지만 원자력은 밤낮 없이 에너지를 만든다며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철학이 외교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 내 원전 설비를 2050년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규제를 완화하며 우라늄 채굴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이상적인 원전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95% 이상 자국 기술로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APR1400 원전을 통해 이미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했고 최근에는 SMR이라 불리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서도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직접 연결시키며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산업동맹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언의 중심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 허용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만약 한국의 핵연료 공급을 허락한다면 이는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균형을 바꿀 결정이 됩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모두 즉각 반응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트럼프의 수용 검토 발언은 외교 무대의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 관계자들은 비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원전 시장의 절반을 점령할 능력을 갖춘 국가이며 미국은 그 기술을 신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게 핵심 기술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한 선언이었습니다. 한미 관계는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전략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떨어진 직후 미국과 한국의 외교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사실상 물밑에서 재가동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미국의 규제로 인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핵연료 주권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외교과에서는 이를 두고 70년 한미 원자력 동맹의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즉시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 추진체와 연료 공급 허용 요청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디젤 잠수함의 작전 한계는 분명하다. 한국 해군이 미래 위협에 대비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이다. 라며 강력한 어조로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단순히 해군의 전력 증강 차원을 넘어 한국이 에너지와 기술 자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가 전략의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놀랍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자 기술 강국이다.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부흥시키려면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라며 한미 간의 원전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한국에게 제한적 핵주기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셈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농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미국의 승인을 거쳐야 했고, 이는 곧 기술적 외교적 종속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 이후 미국이 재처리와 농축의 연구 목적 추진을 허용한다면 한국은 법적 틀 안에서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핵심 기술의 주권화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APR1400 원전을 비롯해 SMR, 소형 모듈 원전, 해상 원전, 고속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 설계와 시공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원전의 95% 이상을 국산 기술로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주기 기술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원전 산업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자국 내 건설비와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높은 품질과 낮은 단가, 그리고 빠른 시공 능력은 미국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적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믿는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가지는 외교적 의미는 더 큽니다. 한미 협정 문서의 농축 및 재처리의 한국 내 추진 방향성 인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된다면 이는 곧 한국이 사실상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국가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한 나라가 원전 연료를 스스로 생산, 가공,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핵심 안보 자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단 5손가락에 꼽힙니다. 그중 비핵보유국으로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그 문턱에 서 있는 셈입니다. 한때 한국은 1970년대부터 핵개발 제한 협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연구용 원자로조차 일부 핵심 부품을 통제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기초 연구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한국은 자체 기술로 원자로를 완성했고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며 세계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해상원전과 SMR 분야에서 독자 노선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 미국의 태도를 바꾸게 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내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을 제약하는 대신 협력해야 한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 산업을 되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핵기술 비독립국 원칙을 사실상 완화한 첫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핵주기 자립전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원전 연료의 자체 농축과 재처리 기술 확보,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추진체 연구의 병행 추진, 즉 민수와 군수의 기술 기반을 하나로 묶어 핵심, 기술 독립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술을 주고 한국이 배우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기술을 제시하고 미국이 그 협력 방식을 논의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협정의 문구가 바뀐 것이 아니라 국제기술 질서 속에서 한국이 완전히 다른 위상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드디어 핵심 기술의 종주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핵주기 독립국으로 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한미협정이 개정되면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스스로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해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 하나의 실험조차 진행할 수 없었던 현실이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전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톤이 넘는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율은 이미 80%를 넘어섰고 2031년이면 한계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해외에 위탁 처리하거나 장기 보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철이 권한이 확보되면 이 막힌 순환 고리가 완전히 뚫립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 재활용함으로써 연료비를 최대 4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전 운영 단가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력망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는 훨씬 큽니다. 핵연료를 자국 내에서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은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을 주력으로 운영해왔지만 작전 지속시간과 자막 능력에서 핵잠수함에 비하면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 번 연료를 충전하면 수개월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러시아가 해군력의 근간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장보고급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잠수함 개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 핵심은 추진체에 들어갈 고농축 우라늄 연료입니다. 만약 이번 한미협정 개정으로 한국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가공할 수 있게 된다면 핵추진 잠수함의 실질적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군사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분류합니다. 즉, 법적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기술 자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승인 아래 제한적인 재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력과 안전성 면에서는 한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완전한 핵주기를 갖고 있으나 비핵 보유국 중에서 한국만큼 정교한 기술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핵심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전략적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미국 내 원전 재건 사업의 절반 이상을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이미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핵연료 기술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보유한 정밀 제작 기술, 저비용 고효율 설계 시스템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구할 것이라는 발언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재처리 기술 확보는 우주 산업에도 직결됩니다.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주선의 원자력 추진체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우라늄 기반 소형 원자로를 응용한 차세대 추진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향후 위성 운반선, 심우주 탐사선 개발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원자력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산업 경쟁력 전체를 결정짓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변화는 주변국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트럼프의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시 성명을 내고 미국이 한반도 내 핵 추진 기술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언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십 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중적 태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은 한국의 기술적 자립이 자국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동북아 해양에서의 전략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한국이 핵잠수함을 배치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은밀한 장거리 작전이 가능해지고 정보 수집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방어를 위한 기술 자립을 추구할 뿐 어떤 공격 의도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이미 한국의 행보를 조용한 기술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 하에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완전한 핵주기 자립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사력, 외교력, 산업 경쟁력의 세 축이 동시에 성장하는 전례 없는 변화입니다. 이처럼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은 단순한 에너지 협정이 아니라 한반도의 전략적 주도권을 재편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종속국이 아닌 기술 선도국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트럼프의 결정은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은 조용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동북아 정세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핵추진 기술 협력은 동아시아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핵연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핵 확산 행위와 다름없다
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자국 해군에 수십 척의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자국의 해양 영향력을 직접 위협하는 움직임으로 봤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해상작전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자 중국 군사연구소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해군은 더 이상 서해와 남해를 안전지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핵잠수함은 작전 반경이 훨씬 넓어져 필요할 경우 남중국해까지 자망작전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언론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미국이 동맹국을 이용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고, 일부 해설가들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중국은 경제적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한국 내 여론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기술 자립과 군사 자주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제한적으로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이 핵주기 자립을 이루면 그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가공할 수 있게 된다면 일본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뒤처지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일부 보수 매체는 트럼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제목으로 한미 관계의 변화에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며 핵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나라라는 찬성 의견이 있었던 반면 국방부와 일부 의회 의원들은 핵 확산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특유의 단호함으로 이 논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그들의 발전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의 시선도 흥미로웠습니다. CNN은 트럼프의 결정은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핵심 기술 동맹국이 되었다며 이 동맹은 향후 30년간 세계 에너지와 군사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결단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동아시아 긴장 고조를 우려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상 핵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이는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핵 삼각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해군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핵잠수함이 참여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위성 훈련은 오히려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외교적 긴장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오히려 자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은 드디어 한국이 기술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섰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는 우리가 핵기술의 공급국이 될 차례다 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기술력과 산업력이 동맹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한국 기술 신뢰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문장이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새로운 핵심 축으로 인정한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곧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의 열정과 능력을 믿는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기술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